한국인 남성이 면접을 보러 온 회사에서 자신에게 비아냥거리는 프랑스 남성을 만납니다. 온갖 말로 한국인을 깎아내리던 프랑스 남성은 누군가가 한국인 남성을 부르자 깜짝 놀라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루시가 제보해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루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 우성씨와 3년의 연애를 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결혼한다는 말을 했을 때 모두 동양인인 우성씨와의 결혼이 괜찮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성씨의 직업을 모르기도 했고 남들이 보았을 때는 백수처럼 보였거든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어서 쉬면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말이죠. 특히 제 언니가 이 결혼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와 결혼해서 남편이 프랑스 영주권을 따려는 것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혼할 때까지 저는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냐는 말만 엄청 들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상냥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일샵으로 끝날 때마다 데리러 와서 저는 정말 만족했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계속 의문을 표하던 언니도 어느 순간부터 제 남편을 의심의 표정으로 보지 않게 되었죠. 남편과 언니도 어느 순간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언니가 몸이 안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간단한 일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언니가 최근 만난다던 남자가 있다는 것이 생각나더군요. 혹시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언니가 지금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한다더군요. 아기가 생겨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 언니는 깜짝 놀라며 맞다고 했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언니를 축복해줬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 있었지만 말이에요. 연애를 2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언니는 형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언니는 결혼해서 안정적인 느낌을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결혼하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형부는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직장과 관련된 말을 자주 했는데 자신밖에 못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죠.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은 좋은 일이었으나 굳이 그런 말을 하면서 육아하는 언니를 깎아내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더군다나 제 남편을 소개시켜준 후로는 남편에게 비아냥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죠. 남자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제 네일샵에 항상 드나드는 것도 보기 좋지 못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잠깐 일을 쉬는 것뿐인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서 기를 죽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몸이 좀 약해서 쉬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한마디 했더니 남자가 몸이 약하다니 말이 안 된다면서 굴을 많이 먹어야겠다는 농담을 던지더군요. 프랑스에서 굴은 체력을 키우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계속적인 비아냥에 화가 났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저를 말렸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손톱을 다듬어 줄 겸 가게로 불렀습니다. 손님도 많이 없었기에 그날은 남편이랑 오래 같이 있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에 오기로 했던 남편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나가보니 남편이 전화를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옆으로 갔더니 형부와 통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언제 번호까지 교환한 건지 궁금할 따름이었습니다. 통화를 끄는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란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형부가 통화해서 또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겁니다. 남편이 동양인이라서 일을 못 구해서 집에 있는 것 같다며 자기 회사에 청소부를 구하니 그거라도 지원해보라는 말을 했다더군요. 청소부가 나쁜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부의 그 깔보는 말투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형부도 형부지만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을 언니에게도 화가 나더군요. 남편이 저를 말리긴 했으나 저는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에게 한바탕 쏟아붓자 자신이 말려보긴 했으나 형부가 자신의 말은 듣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언니는 육아로 많이 지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망설이더니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자 형부가 돈을 너무 헤프게 써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공유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생각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며 그건 옳지 못하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는 남편에게 언니든 형부든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말라고 했죠. 언니는 결혼을 하고 너무 달라져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형부도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더군다나 형부가 그렇게 무시하던 제 남편은 형부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거든요. 굳이 형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 후로 언니와 형부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행사 때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어차피 잠깐 보고 헤어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사실 남편이 몸 관리를 위해 쉬고 있는 와중에도 많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던 적이 있어 아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대표로 있었던 사람이라 자신과 프로젝트를 하면 어떠냐는 제의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꽤 고심하더군요. 일을 시작하면 다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열심히 할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도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저를 위해서도 쉬고 있었던 터라 제의가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남편에게 한 회사랑 미팅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죠. 남편은 망설이면서 좋은 회사인 것은 알지만 고민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는 남편이 원하는 것은 다 보장해준다고 했기에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한 당일 저는 통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 회사의 대표님은 남편이 대표로 있었을 때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만났던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대표가 아닌 팀장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현재는 대표까지 달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일을 안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식품에 관한 창의성과 투자하는 안목이 뛰어난 남편이 자신의 회사로 들어왔으면 한다며 면접을 잡은 것이었죠. 말이 면접이지 부탁을 하려고 부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면접을 위해 회사로 가게 되었고 대표님실로 가기 전 우연히 형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형부는 남편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무슨 일로 왔냐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면접 때문에 왔다고 하자 정말 청소부 면접을 보러 온 거냐면서 잘 생각했다고 했다더군요. 자신이 했던 조언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면서요.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는데 마침 대표님이 딱 맞춰 남편을 대표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웃으면서 대표님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자 어떻게 그러냐면서 서로 웃으면서 대표님실로 향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그때 형부의 얼빠진 표정을 봤어야 한다면서 웃었습니다. 면접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대표로 있었는데 자신의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냐는 말에 남편은 어떤 자리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했고 대표님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오래 일한 사람들이라면 남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고 임원들도 남편의 능력을 굳이 서류로 보지 않아도 알고 있다면 찬성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가져간 이력서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담은 프로젝트들도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는 대표님과 함께 한 것도 있어서 다들 흡족해한 모양이더군요. 우선은 남편의 능력을 확인받기 위해서 한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도 회사와 하는 거래라서 규모가 크다고 하더군요.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은 출근하게 되었고 형부와 마주하게 되었죠. 새로 팀장으로 부임한 남편을 형부는 돈을 주고 들어왔냐. 이 회사는 능력도 안 보고 사람을 뽑는다는 등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냈고 마침 근처에 있던 대표님이 이 대화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출근이 걱정돼서 와봤던 모양이더군요. 대표님이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더군요. 그 프로젝트에 형부도 팀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남편과 항상 마주쳤다고 합니다. 남편은 최대한 공과 사를 구분하려고 노력했으나 형부는 툴툴거리며 남편을 끌어내릴 생각만 했다더군요. 그러던 중 남편은 다른 직원들이 수군대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형부가 회사 내에 한 미혼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회사 내부의 사람들은 형부가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사내 연애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썼던 모양이더군요. 돈을 헤프게 썼던 이유는 바로 데이트 비용으로 쓰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 외로 담담하더군요. 바람피는 것 같았으나 물증이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괜한 의심일까봐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상황이 이해된다며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알겠다며 끊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던 형부가 뒤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기로 했죠. 다만 계속 결혼을 유지한다면 형부가 오는 자리에는 남편과 어디든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많이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던지라 어렵지 않게 해가는 것 같더군요.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하고 있는 네일샵도 남편이 차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원장님은 남편이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기술이 좋은 것을 눈치채고 남편이 투자해준다면서 가게를 차려준 거라서요. 그렇기에 저는 항상 남편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굳이 형부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뿐이거든요. 언니는 어느 날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돈을 건넸습니다.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기에 뭐냐고 물어보니 생활비가 없어 고민할 때 남편이 선뜻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군요. 제가 싫어했던 것을 알기에 저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덕분에 언니는 큰 용기를 얻어 형부와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언니는 현재 다른 사람의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홀로서기를 했고 돈을 조금씩 모아 남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거죠. 저에게 미안해서 언니는 결국 저에게 알리기로 했던 거고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형부라고 불렸던 남자는 결국 상대 측 여성과 헤어지게 되었다더군요. 회사에서는 불륜이 들통나게 되었고 부끄러웠는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인종차별적인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자신의 전 팀장도 동양인이었는데 말이죠. 현재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잘 다니고 있으며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모두 형부 같지 않다는 점을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루시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